60대가 되면 끊어야 할 인간관계. 삶의 무게와 선택의 용기. 60대라는 나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시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자유를 얻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일에서도 물러난 상황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이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지금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질문들이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한다. 젊은 날에는 관계가 자산이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게 당연했고 그것이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60대가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관계의 수보다 질이 중요해지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가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짓는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관계 중에는 이미 의미가 퇴색된 것들도 많고 단지 오래 알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관계도 존재한다. 문제는 이처럼 의무로만 남은 관계들이 점점 삶의 무게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굳이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과의 점심 약속, 전화를 받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는 대화, 나의 이야기는 무시당하고 상대의 하소연만 가득한 술자리. 이 모든 것이 감정의 소모이며 삶의 질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한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의 균형이다.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피로를 유발하는 관계를 끌고 간다는 것은 남은 인생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소진하는 셈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말로 이 관계가 필요한가?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결심해야 할 때다. 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다. 마음이 상하는 관계, 내가 늘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 죄책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이제는 과감히 놓아줄 필요가 있다. 그 끊어냄은 결코 잔인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돌봄이며 치유의 시작이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일이다. 감정의 고요를 되찾고 더 의미 있는 사람들과 진짜 연결되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삶이 짧아질수록 사람도 정리해야 한다. 남은 시간을 누구와 함께할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박정혜 씨는 올해 63이다. 퇴직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자녀들도 모두 분가하여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창가에 앉아 흐린 햇살을 바라보다 문득 자신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오는 정서적 피로감과도 닿아 있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그는 자신의 인간관계 하나하나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대학 시절 동기 친구놈이다. 학창 시절에는 함께 웃고 울며 청춘을 보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친구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가끔 연락을 해와 만나자 했고 만나면 언제나 자신의 사업 이야기나 근심을 털어놓았다. 박정혜 씨의 이야기는 잘 묻지도 않았다. 밥값도 대부분 박정희 씨 가냈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허탈함만 남았다. 나는 왜 아직도 저 사람과 연락을 하고 있는 걸까? 박정희 씨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관계는 이미 의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였다. 혹시라도 인연을 끊으면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느껴질까봐, 외로움에 더 깊이 빠질까봐 망설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작은 결심을 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그리고 또 연락이 오더라도 정중히 거절하기로. 며칠 후 그 친구놈에게 전화가 왔지만 박정혜 씨는 받지 않았다. 이후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그는 정중히 말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 혼자 쉬는 시간이 필요해. 그 말은 곧 관계의 거리두기였고 얼마 후 자연스럽게 연락은 끊겼다. 이상하게도 그 뒤로 그의 마음은 한결 평온해졌다. 아쉬움보다 해방감이 컸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었구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제서야 박정혜 씨는 알게 되었다. 인간관계란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과 균형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삶은 조금 더 가벼워졌고 마음 한켠에 새로운 여유가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구나. 또 다른 경우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다. 매달 용돈을 요구하는 조카가 있었다. 박 씨 부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차마 모른 척하지 못했다. 어릴 적 예뻐하며 품에 안고 다녔던 조카라는 정이 남아있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힘들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으로 도와주었지만 그것이 점점 반복되며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되기 시작했다. 조카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전화를 걸어와 이모,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잠깐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이 곧 금전적인 요구라는 것을 박 씨 부부는 너무나 잘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의 말투는 점점 더 태연해졌고 고마움보다는 기대와 의무감이 더 커져갔다. 어느 날은 아무렇지 않게 이모 이번엔 조금 더 줄 수 있죠? 라는 말을 듣고 박 씨는 마음 한 구석이 싸늘해졌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아이, 우리를 그냥 ATM처럼 생각하는 것 아닐까? 그 말에 박 씨는 처음엔 말문이 막혔지만 생각할수록 부정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생활비까지 쪼개가며 조카를 돕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듯한 태도와 점점 커지는 요구뿐이었다. 박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움을 거절하면 나쁜 어른이 되는 것 같은 죄책감, 그러나 계속 도와주자니 자신들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괴로웠다. 결국 그는 마음을 정리했다. 다음 날 아침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요즘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졌단다. 당분간 도와주기 힘들 것 같아. 너도 내 삶을 잘 꾸리길 바란다. 그 문자를 보낸 뒤로 조카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는 점점 후련해졌다. 조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는 생각보다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세 번째 관계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이었다. 박 씨와는 아이들 학부모 모임부터 시작해 몇십 년간 교류를 이어왔고 가끔씩은 소소한 나눔과 웃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관계는 점차 박 씨에게 불편함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해갔다. 말끝마다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 나 같으면 안 그런다는 식으로 훈계를 섞으며 박 씨의 선택과 생각을 깎아내렸고 박 씨는 늘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 같은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엔 오래된 인연이니까, 한때는 괜찮았던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동네 카페에서 몇몇 이웃과 함께한 자리에서 그 지인이 박 씨의 과거 실수를 농담처럼 들춰내며 사람들의 웃음을 유도한 것이다. 순간 박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모두가 웃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홀로 얼어붙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카페를 나섰고 돌아오는 길에 수십 번 자문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왜 나는 이런 모욕을 감수해야 하지? 그날 이후 박 씨는 연락을 끊었다. 그 지인의 전화번호를 지우고 혹시라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거리를 두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평온했고 오히려 가슴 한켠이 시원해졌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곁에 오래 있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관계란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며 나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자신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는 지인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서 삭제했고 이후로는 전화나 메시지가 와도 일절 반응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마음 한켠이 무거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오히려 자신을 위한 단호하고도 건강한 선택이었음을 체감하게 되었다.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확신이 자라났다. 더 이상 나를 위축시키는 사람과 함께할 필요는 없구나. 박 씨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서 오는 에너지 소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새삼스레 실감했다. 진짜 관계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생기는 평온함 속에서 자라나는 법이지. 꾸역꾸역 감정을 감추고 맞춰가며 겨우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할 이유는 없었다. 관계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에 있지 않았고 그 관계가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았다. 그렇게 그는 묵은 짐 하나를 내려놓고 한층 더 단단하고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는 정모 씨는 20년 넘게 중장년층을 상담해온 전문가다. 그는 60대 이후는 단순한 은퇴나 여유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와 선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과 방향성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정 씨는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면서 중장년층 내담자들의 절반 이상이 사람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관계, 죄책감 때문에 끊지 못하는 관계는 결국 자기 정체성과 감정 건강을 좀먹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마음이 아픈 관계는 수술처럼 끊어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는 관계 정리를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기 보호라고 단언한다. 누군가를 끊는다는 건 결국 내 안의 나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어 외로울까 두렵지만 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말을 들은 박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상처주는 관계보다 진심으로 나를 지켜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겠다고. 그는 그 다짐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작은 모임에 발을 들였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매주 산책을 함께하며 가볍게 삶을 나누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말수도 적었지만 누군가가 먼저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줬고 그는 그 따뜻한 말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픔을 나누며 웃고 공감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러자 문득 그는 깨달았다. 아, 이런 게 진짜 사람 사이의 관계구나. 이게 서로를 돌보는 관계라는 거구나. 라고.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왔다.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안에는 함께한 시간, 공유한 기억, 익숙함이라는 정서적 고리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결국 나의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는 투자이기에 그 관계가 나의 성장을 막고 감정의 고요를 방해한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품어야 할 이유는 없고 상대의 기대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갈 필요도 없다. 나를 깎아내리고 소진시키는 관계는 결국 나 자신을 외롭게 만든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끊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한 준비이며 감정의 여백을 마련하는 행동이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로, 죄책감의 사슬을 끊기로, 그리고 나를 중심에 두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내 삶은 온전한 나의 것이 된다. 60대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를 넘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신체는 느려지고 일상의 활력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통찰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오래된 의무에서 벗어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민의 시작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나를 소진시키고 상처 입히는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중 일부를 놓아주는 용기를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삶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건 단절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선택이며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보호이자 정서적 휴식이고 배신이 아니라 오래된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한 걸음은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며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글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삶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